것이 이만한데 있는 것은 요만큼이면 이게 없지. 그쵸? 그러면 원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은 여기 들어가요. 가난과 탐관오리는 골게. 그래서 현실 속에 있는 나쁜 것이며, 그리고 이것을 우리 문학 특징이 있어요. 자,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고. 그쵸? 우리 민족이 착해 터져가지고 현실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그렇게 희화화합니다. 자, 그래서 풍자와 해악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골개미의 골이 뭐죠? 익살스러운 골이죠. 꽃잎부터 보죠. 자, 여러분, 요렇게 치읓이 뭐가 돼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 그래서 교체가 일어나고, 얘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각각 해야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대치, 교체와 대치는 같은 말이죠. 기억. 그 다음에 뒤에 뭐 첨가? 니은 첨가. 첨가 어딨냐? 리을. 여기. 그 다음에 이 니은 때문에 디귿이 동기화돼서 어떻게 됩니까? 니은으로 비음화되죠? 그럼 비음화 어디에 들어가요? 여러분, 대치인데 지금 얘 보세요. 여기에 뭘 따로 뒀지? 동화를 따로 뒀죠. 자, 이거는 사실 요즘에는 교과서에서는 4개로 대분류를 해요. 4가지로. 그래서 동화를 뭐 속에 넣었지? 교체 대치 쪽으로 넣었어요. 근데 예전 교과 분류는 5가지 책이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문법론자들 중에는 이게 더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자, 그래서 지금 동화를 따로 뒀잖아요. 그쵸? 그럼 문제는 의심거리가 아니에요. 문제의 전제 하에 풀어야 돼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해줘야 맞아요? 그쵸? 동화라고 얘기를 해야 더 섬세하게 답을 맞은 거죠. 만약에 동화가 없어,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대치라고 해주면 돼요. 근데 동화가 있어, 그럼 동화지. 그쵸? 자, 그래서 답안은 몇 번? 1번. 인물의 성격평. 인물에 대한 성격평.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한 평가. 이건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됐어야 옳다. 사건. 뭐라고 쓴 거야? 잠시만요. 사건평. 자, 이렇게 마땅한 일이다. 내 글이 될 줄 알았다. 아니면 어찌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분통 막 이럴 때 그런 게 논평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남았어요. 이게 뭘까요? 사건 외평이라고 해서 사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잠깐 3000% 빠지는 거지. 자, 3000% 빠지기. 사건 외적인 이야기. 춘향전에 보면, 춘향전 나왔으니까 안 되겠지만 춘향전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논평은 뭡니까? 자, 여기서 춘향이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안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춘향이가 드디어 보상받는구나. 너무 좋다. 자, 이거 뭡니까? 뭐에 해당해요? 사건평이죠. 춘향이의 팔자에 광채 있게 되었으니 좋다. 이거잖아. 성격 아니고 사건평. 사건평에 해당해요. 자, 그런 다음에 헌 모자를 숙여 쓰고 축도 없는 집신을 신고 설피 물러나니 설피 이런 거는 뭐예요? 의태어. 자, 그래서 맥없이 물러났다라고 의역했지만 설피는 힘이 축 빠져서 정말 약간 흐느적 걷는 모습, 이런 의태어예요. 자, 그 다음 풍채 적은 내 모습에, 자, 모양 빠진 내 모습, 초라한 내 모습에 개가 짖을 뿐이로다. 자, 그래서 가뜩이나 그쵸? 침울한데 개가 막 짖어요. 빨리 꺼지라고. 그죠? 자, 그때 이제 자신의 그 심정, 뭐라 말로 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방 안에 와서 이제 이 사이에는 어떤 시간이 흘렀겠어요? 돌아오는 시간을 이제 자르고, 그 다음에 방 안에 와서 이제 누워있은들 잠이 오겠느냐? 선생님 댁으로 갔다. 여러분, 이건 집이잖아요. 근데 집을 댁으로 높였어요. 누구 거니까? 선생님 거니까. 이걸 무슨 높임이라고 할까요? 간접 높임이요. 선생님의 소유물을 높인다. 그래서 간접 높임은 관련인이나 소유물이나 신체 부분이나 아니면 행동, 이런 걸 높입니다. 자, 부모님 목적어를 높이기 위한 동사. 자, 그러면은 객체 높임을 하는 용언이네요. 니은. 자, 그 다음에 부모님의 님 접사. 부모의 님 붙이면 접사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아버지께서는 할 때 께서는 조사지만 경우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상호 배타적으로 양분하는 관계다. 상호 배타적. 중간 개념이 없고 한 개념이 이 두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이라는 개념이 여자 남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거 무슨 반이요? 상보반이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호 의존적이다. 반대긴 한데 서로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아내가 되려면 남편이 필요하고, 부모가 되려면 자식이 필요하며, 위가 되려면
상대적으로 아래가 존재함. 이게 뭐죠? 방향반이요. 자, 이거는 문학의 감상 관점. 그래서 작품을 중심에 두고 시대나 사회를 반영하는가? 반영론, 모방론. 그 다음에 작가가 촉망중, 허공중, 은연중, 한밤중, 야방중, 부재중, 부재불식중, 부지중, 무방중, 자, 무심중, 무의식중, 무언중, 밤중. 시간 나시면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거는 기회가 있는 어떤 때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언제 한 번은 요거 지난 어느 때. 자, 그리고 3번은 기회는 이번 한 번뿐입니다. 2번의 기회는 주지 않을 거예요. 이런 뜻이라서 1회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저라면 뭐 한 번도 이렇게 붙여서 쓸 때 사전 예문 쭉 볼 것 같아요. 가격이나 한번 물어보자 라는 거는 시도. 그 다음에 한 번 실패해도 한 번, 2번, 3번은 띄었어야 되는 거죠. 자, 볼게요. 그는 조선시대에 오랫동안 벼슬을 살았다. 주어. 모든 서술어는 주어가 있어야 되죠. 그는 언제인지 얼마나인진 필요 없습니다. 벼슬을 살았다. 그래서 어떤 지위나 직책에 놓여 있었다라는 뜻일 때에는 두 자릿수입니다.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내기. 시합에서 이겨서 돈이나 상품 따위를 얻다라고 해서 돈도 얻고 그 다음에 금메달도 얻어요. 근데 아주 교묘하게 보시면 점수나 자격 따위를 얻다잖아요. 그럼 목적어가 뭐가 돼야 되냐면 정말 점수나 자격이어야 돼요. 근데 금메달은 뭐예요? 점수나 자격에 대한 보상.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진화론자는 어떤 한 종에 대해 과거의 진화적인 내용을 증명하거나 앞으로 진화를 예견할 수 없고 단지 어떤 사설을 해석하거나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들 뿐이다. 자, 그럼 여러분 쭉 말을 잘하다가 그럴 뿐이래요. 이럴 때는 되게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고 약간 폄하할 때 뭐뭐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진화론에 대해서 한계 인식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진화론은 역사와 닮았지. 어떤 면에서? 해석하거나 이야기를 만들 뿐. 자, 그러나 진화론자는 역사학자보다는 상당. 자, 리을은 반설음이죠? 여러분 이거는 가획입니까? 이체입니까? 네, 이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체자는 획을 더하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양을 달리하다라고 해요. 근데 물론 우리 눈으로 보기에 획을 더한 것 같아. 왜냐면 닮았거든, 니은이랑. 니은에 휙 이렇게 더하면 되잖아. 근데 그거 우리 느낌이고 기록 자체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체자는 획을 더하려는 뜻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획을 더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한라는 발음이 어떻게 되죠? 유마가 일어납니다. 그럼 유마를 반영해서 리을이 연달아 나올 때는 어떻게 쓴다? LL로 쓴다는 점 반영되어 있고요. 한 허리를 버혀 잘라내서 춘풍 봄바람에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어뒀다가 그 시간을 잘라서 봄바람에 이불 아래 넣어뒀다가 어른님이 오신 날 밤에 어른님의 네모. 자, 보조용어는 이렇게 거듭되는 경우 앞에 것만 붙인다. 이것도 허용. 직접 먹어도 봤다. 여기 본, 보조. 그럼 어디 붙었어요? 조사가 앞말에. 앞말에 붙었으니까 기억이죠. 이렇게 밀어내버렸다는 니은으로 인해 밀어내버렸다로 쓸 수 없다. 그래서 밀어내다는 합성어. 그러니까 본용어니 합성어면 붙여. 여러분 다정하다가 나오는 자리죠. 이거는 준말이에요. 이희가 아니라 다정하다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 자리면서 앞에 있는 어근이 뭘로 끝났나요? 울림소리로 끝났을 땐 히읗이 남아서 줄어들어요. 그러면 다정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든 같은 경우는 어떠하다가 줄어서 어떻다가 돼서 이 자리가 하다 자리예요? 다 자리예요? 다 자리죠. 히읗 여기다 뒀을 때. 그럼 다 자리니까 튼이 돼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익숙하다 자리죠. 근데 하다 자리긴 하지만 앞이 울림소리예요? 안 울림소리예요? 안 울림소리죠. 그럼 치예요? 지예요? 지로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섭섭하다 자리지만 이건 역시 울림소리입니까? 안 울림소리입니까? 안 울림소리니까 지입니다. 한 발을 제겨 디딜 곳도 없는 그렇게 위태롭게 서 있어요. 어느 곳에서 원로로서 초대를 받아 가장 좋아하는 시를 낭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시인 그 여자네 집이라는 김용택 시인의 시를 낭송하게 된다. 그럼 나는 그 시를 왜 가장 좋아하는가 해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엔 한 커플이 있었지로 액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똑바로 얘기를 안 하죠.
이게 뭐예요? 익명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든 이 인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특징 보세요. 나, 자신의 세계에 틀어박혀 타인을 도울 겨를이 없고, 사내, 불쌍한 사람, 그리고 감정적으로 유대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 다음에 안, 사내의 자살을 짐작하지만 말리지 않을 정도로 좀 이기적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럼 구성에서 서울 어느 포장마차 선술집에서 안씨라는 성을 가진 대학원생과 나는 맥락 없는 대화를 한다. 맥락 없는 대화의 밑줄. 이게 깊은 인간적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강호의 겨울이 오니 눈 깊이가 한자가 넘는다. 삿갓을 비껴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사면 아까 봤죠? 삿갓 밑줄, 누역 밑줄. 이 의복은 누구의? 평민의 복장이죠. 근데 이 사람 평민 아니거든요. 근데 평민의 복장으로 이렇게 지내면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은거하고 정치 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즐기면서 사는 거고 이것은 임금님 덕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고인을 못 봐. 고인을 못 보아도 며다는 가다입니다. 알아야 되는 고어예요. 가던 길이 앞에 있네. 가던 길이 앞에 있으니, 고인들이 가던 길이 앞에 있으니 그걸 따라 걷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고인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책 속에 혹은 아니면 책을 쓴 이 학문을 탐구하던 옛 성인들이나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고인을 못 본다라고 했는데 성인이나 학자들을 얘기하는 거다. 공자, 맹자, 노자 등등. 자, 그래서 그들이 가던 학문 탐구의 길을 나도 가겠어 라는 얘기입니다. 이어가겠다는 얘기죠.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본다.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이 앞에 있다. 고인이 가던 길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고인이 이제 성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현. 그래서 옛 성현들이 가던 길은 학문이에요. 그래서 학문 탐구의 길이 앞에 있으니, 그들이 가던 길 내 앞에 있으니 어찌 아니 가겠니. 그래서 책이 내 앞에 있고 그들이 걷던 길 내 앞에 있으니 나도 가겠다. 그래서 성현들을 따라서 나도 계속 학문 탐구하겠다. 이런 내용.